안녕하세요. 부티나라 올라운주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그런 분 한 분 모셨거든요. 본인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수역에서 그루터기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윤정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무섭죠? 치과 원장님인데. 하지만 이수역에서 가장 말 많기로 유명한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탈탈탈 털어서 저희 치아 건강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캐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원장님의 그루터기 치과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루터기라고 하는 게 나무를 딱 베고 남은 그런 밑동이잖아요. 그렇죠, 밑동. 어떤 분들은 이거 나무가 죽었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는 아직 살아있는 나무야. 여기서 새 싹을 피워보자. 아하. 이런 느낌으로 치아도 많이 충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하자.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또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 아직도 이거는 우리가 살릴 수 있어. 조금이라도 더 쓰게 해드리자. 그렇게 해서 이 그루터기도 산 나무다. 그래서 치아처럼 한번 우리 뿌리만 남아 있어도 잘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드리자. 조금 오래 쓰게 해드리겠다.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치과 원장님인 줄 알았더니 나무 심는 분 같다는 느낌 살짝.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요즘 어린이 치과도 있고 또 임플란트만 하는 치과도 있고 그런데 이 연령별로 뭐 이제 유아 시기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꼭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체크하고 치료하거나 내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제 치료보다도 그러니까 맞는 치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치과를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지금 아이들만 놓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부터 소아치과를 뭐 간다거나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아이를 좀 더 내 아이처럼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으시면 좋은데 사실 찾기는 어렵죠. 아니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아기 때부터 거의 뭐 초등학생까지는 불소도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그리고 아예 단 거 근처도 못 가게 하는 엄마들도 되게 많고. 근데 사실 이렇게 초등학교 엄마의 품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콜라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 있죠? 그 통금, 통행금지 뭐 이런 거. 그 전에 다 만나잖아요. 나쁜 짓은 그 다음에 다 하는데 뭐. 그런 거죠. 그쵸, 우리가 그쵸. 못하게 한다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하신 생각이고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불소도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리고 우리가 단 거를 먹지 마라. 어떻게 안 먹어요? 그렇지. 예. 나도 마시는데. 저도 콜라 먹고 싶고 근데 그쵸. 그게 자주 먹으면 안 좋은 걸 아니까 이제 절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싶은 과자나 뭐 젤리나 이런 게 있으면 칫솔을 같이 갖고 왔어요. 닦을 테니 먹어도 되나요? 이게 되는 거죠. 마음껏 먹어. 대신에 닦고 자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도 안 먹게 한다? 그렇지. 나쁜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면 나쁜 남자 만납니다. 그렇네요. 맞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나서 이제 사춘기,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솔직히 이때부터 나쁜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할 만한 셀프 관리법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치과를 멀리하게 만든 애한테 셀프 관리법을 알려주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네, 같고요. 예. 그런 아이가 안 되게 하는 게 맞겠죠. 어렸을 때부터 치과가 무섭지 않고 갔더니 뭐 원장님하고 뭐 농담도 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럼 같은 중요하죠. 치과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게끔 습관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관리가 잘 됩니다. 그렇죠. 예, 치과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우리 같은 어떤 치료 철학이 맞는 그런 치과를 정하셔가지고 가족 모두가 같이 같은 가는 치과로. 게 좋죠. 예, 그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20대를 넘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고 이러면서 막 이에 힘주고 이러면서 이가 되게 많이 상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거 어떤 경우냐면 기본적으로 그 임신 전에 잇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네. 잇몸이 안 좋다는 건 치아가 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 자체가 부실해서 약하죠. 영양분이 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나요? 관리가 안 돼서 관리가... 치석이 많고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치과를 멀리하셨던 분들은 잇몸 염증이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약한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힘주고 낳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원래 안 좋은 분들이 임신 기간 동안에 우리 어땠는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임신했을 때
입덧을 많이 합니다. 그쵸. 입덧을 많이 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겠죠. 그쵸. 또 되게 또 과자 같은 게 또 입덧을 이렇게 가라앉혀 준다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먹으면 닦아야 되는데 맨날 과자 먹고 닦으려고 그러면 입덧하고 그럼 계속 악순환이죠. 그치, 예, 그치.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점점 안 좋은데 치과 가서 검진할 수는 없고 예? 물론 중기에 살짝 간단한 스케일링 같은 거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쵸. 그걸 싫어하는 시어머니도 계시고 아 맞아. 예? 병원 가면 큰일 너 나죠. 어떻게 되려고 치과 그치, 가서 그치, 나중에 큰일 난다 뭐 이러시면서 자체를 싫어하시는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출산하고 오시면 되죠. 안 돼요. 애 낳고 어딜 가셨어요? 아무 데못 그쵸, 가시잖아요. 애 봐야지. 몸조리 한다고 또 뭐 그러시고 수유한다 그러시지. 수유하시는 분들이 이 맘대로 뽑을 수 있나요? 그렇죠. 다 싫어하세요. 마취약이 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항생제가 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못 와요. 아픈데 참아요. 그러면 아, 그 시간이 불쌍해. 지나면 또 올 수 있을까요? 애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애 받을 아하이. 사람이. 그래서 또 못 와요. 그래서 출장 치과를 하세요. 엄청 잘 되겠네. 장비들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년생 이런 분들은 4년 5년 치과 못 오세요. 아,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10년 만에 치과를 오신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군인이셔가지고 지방으로 도는데 남자의 셋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느 치과도 못 가신 거예요. 그러네요. 아작이 나셨죠. 아, 안타깝죠. 그럼 좀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 예,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임신 전에 가능한 지금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셔야 그래야 그 다음이 좀 낭패를 안 보시죠. 낭패.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애 하나, 이 하나. 아 슬프다. 그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더 그치. 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게. 예, 그래서 임신 전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이 40대 이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40대는요 정말 병원하고 친해야 돼요. 친한 치과 의사 하나 있어야 되고, 치과 의사 하나 있어야 되고, 내과 의사 하나 있어야 되고. 우린 친한 걸로.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하나씩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근데 원장님 같은 스타일은 그런데 솔직히 병원 원장님들한테 아무 때나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치과 의사가 3만 1,000명이 됩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 병원 선택이 자기하고 또 맞아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네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것도 대충 잡아주신다면? 일단 설명 많이 하는 곳, 설명 많이 하는 곳이고, 근데 왔을 때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칫솔질을 잘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는 치과 의사가 있으면 거기 가시면 됩니다. 아. 계속 오셨을 때마다 여기는 잘 닦으셨고 여기는 좀 그렇고 더 여기를 집중해서 닦으셔야 되고 잘 닦으면요 충치가 덜 생기겠죠? 네. 그럼 치과 의사한테 돈이 덜 돼요. 자 돈이 덜 되는 걸 알려주는 사람. 어. 가끔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저한테 돈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아. 예, 잘 아시고 그대로만 하시면 돈 버시는 겁니다. 그치. 지금 돈 싸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걸 제가 넣어두세요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되게 있어 보여. 넣어두세요. 넣어둬요. 야. 네. 그래서 치료에 대한 거를 잘해드리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 썩지 않게 앞으로 이 치아들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설명하는 것도 꽤 비중 있게 설명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데 가시는 게 맞죠. 아하.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네. 원장님은 무슨 칫솔을 쓰나, 아, 무슨 치약을 쓰나, 치실은 오른쪽부터 하나, 왼쪽부터 하나.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칫솔은요, 가셔가지고 칫솔 모를 한번 보시는데 네. 모가 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길이가 하나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네, 거. 그리고 가능하면 좀 약간 미세모가 조금 미세모가, 더 좋아요. 네. 더 세밀하게 넣어야 되는데 좀 억세면 치아가 좀 손상이 되니까요. 저는 항상 치아 사이를 닦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치아 사이에 칫솔모가 들어갈 수 있게. 네네네네. 칫솔모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그렇지. 비유를 하자면 아이가 세수하고 왔어요. 광대는 반짝반짝, 이마는 반짝반짝한데 눈곱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곱 떼야죠 이렇게. 그렇지. 어떤 분들은 눈곱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더 세게 닦을까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세게가 아니라 세밀하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닦아야 되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약간 좀 부드러우면서 완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으면 그거 닦으시고 그렇죠. 공간이 크면 뭐 치간 칫솔, 치실 이런 걸 또 쓰시고 저는 워터픽 많이 추천합니다. 워터픽. 워터픽. 예, 그쵸. 워터픽도요. 뭐가 좋아요? 뭐
그냥 인터넷에 워터픽 치시면 거기 그쵸. 한 8만 원에서 뭐 9만 원 네, 이런 거 맞아요. 있어요. 그거 사다가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시면서 이걸 잘못 쓰시면 또 안 되는 거라.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칫솔질, 우리가 칫솔질을 하는 건 뭐냐면 입안에 있는 고춧가루, 뭐 밥알 이런 거를 닦아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도 모든 치아 면 또 잇몸 면에 남아 있는 세균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같이 닦아내는 겁니다. 세균이 되게 지독하게 붙어 있나 봐요. 가까이 붙어 있죠. 잘 안 떨어집니다. 이름을 잇몸에는 잘 떨어지기도 하는데 치아에는 들러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치약을 써서 모래가루인 그 마모제를 써서 대고 사포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강제로 이렇게 털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그냥 큰 음식물들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치, 향 좋고. 굳이 내가 치약을 써서 뭐 칫솔질을 할 필요 있나? 그냥 뭐 가글만 써도 되지? 뭐 그냥 우물우물해서 뭐 뱉으면 되지? 음식만 안 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보조 기구들 아까 말씀드린 치실, 뭐 치간 칫솔, 뭐 워터픽 이런 건 다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구석구석 다 닦아내 주셔야만 제대로 된 칫솔질이죠. 이게 거꾸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 그냥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워터픽 하니까 뭐 바바리 막 나오고 막. 그거 아닌 겁니다. 그거 아닌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들어가면은 치약 먼저 이렇게 짜서 칫솔질부터 하게 되더라고.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네네. 휴지로 닦고 비데하고 나오실 겁니까? 예? 비데하고 휴지로 닦고 나오실 겁니까?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 우리가 바지를 입고 팬티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슈퍼맨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명품 치약 이런 거부터 뭐 죽염으로 된 거, 가루로 된 거, 씹는 치약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치약은 뭐 쓰세요? 치약은 그냥 좀 있는 거 씁니다. 와이프가 사오는 거. 아, 너 약간 실망이야. 중요한 건 먹으면 닦는다. 그리고 바로 닦는다. 예? 그리고 간식도 먹으면 닦는다. 그리고 구석구석 잘 닦는다. 이런 게 중요하지. 사실은 어떤 분들은 난 좋은 거 쓰니까 좋은 거 쓰니까 알아서 잘 닦일 거야. 실제로 전동 칫솔 이렇게 된 거 있죠. 되게 비싼 거 사가지고 이거는 내가 그냥 들고만 있어도 깨끗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있어. 그걸 막 쓰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치아 사이를 닦으라 그랬는데 이 전동 칫솔은 치아 사이사이를 닦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써봅니다. 써보면 치아 표면은 뻐덕뻐덕한 게 정말 기분은 좋아요. 맞아요. 근데 거긴 안 썩어요. 아, 그런가? 치아 사이가 썩고 잇몸 거기 그 틈 사이 이런 데가 중요한데 거기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전동 칫솔 중에 동그란 거 이거 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안 되나요? 뭐라 그럴까? 아무리 좋은 옷도 맞춤 옷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긴 하죠. 세밀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안 닦이는지를 알아야 되고 네. 예. 굳이 잘 닦는데 굳이 많이 닦을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너무 많이 닦아서 이를 다 깎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 칫솔질 순서 말씀하셨는데 되게 닦으시는 거에 거꾸로 닦으세요. 순서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제일 닦기 쉬운 곳을 닦게 마련인데 거기는 실제로 너무 많이 닦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가 치아가 많이 패이고 있고 실제로 제일 안 닦이는 곳이 아래 어금니 안쪽이에요. 입안에 거품 잔뜩 있는데 거기 닦으려고 그러면 웩 하거나 힘들어요. 그래서 대충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긴 때가 반드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쪽을 먼저 닦으시고 다 닦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평소에 제일 먼저 닦았던 데는 제일 마지막에 거기 닦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목욕탕 가셨을 때 목욕탕 있을 때 갔다 오시면 여기가 다 까져서 오세요. 엄청 까져서 오세요. 왜냐하면 처음 닦을 때 다 여기 닦잖아요. 이렇게 하나 오른손잡이 여기, 이렇게 왼손잡이 여기 다 까져서 오세요. 근데 등은 누가 안 닦아주니까 여기는 때가 좀 남겠죠. 그래서 아버지 등부터 닦으세요. 등부터. 등 다 닦고 나서 힘 빠졌을 때 앞에 닦으시면 밸런스가 맞아요. 그치. 네, 마찬가지로 칫솔질도 치약 제일 많을 때는 혀 쪽을 먼저 닦아놓고 그 다음에 닦아줘. 근데 이게 습관이 그래서 아이들을 잘 엄마가 키워야 되는 거. 우리 양치할 때 이렇게 앞니부터 닦는 걸 노래할 때 율동도 그렇잖아요. 앞니 닦고 어금니 또 닦고. 노래 얘기하셨으니까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둥근해가 떴습니다. 네,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둥근해가 그치. 떴습니다. 다음에 뭔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고.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윗니 아래 이 그 닦자. 다음에 세수하고 세수할 때는 세수할 때는 깨끗이. 깨끗이 그 다음에 근데 밥 먹고 학교 가잖아요. 네, 그쵸. 완전 잘못된 거예요.
밥 먹고 닦아야지. 밥을 먹고 이를 딱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그치, 드라마 그치. 같은 거 보면은 막 어떤 모 배우는 그래, 뭐 분노의 양치질을 분노의 하거나, 양치하고 예. 뭐 이러지. 그런 자리 보면은 죄다 다 양복 다 이쁘게 입고 그리고 다 밥 먹어. 앉아서 밥을 먹다가 먹지도 않아요. 반쯤 어, 먹다가 가. 삐져서 가. 저 막. 가요. 그러고 가는데 저는 이는 안 닦고 이는 나 안 이제 닦고 드라마 볼 때마다 그럴 것 같아. 아니 이게 진짜 습관이야 습관. 습관이죠. 딱딱 치약을 딱 묻히는 순간 하루 이렇게 먼저 가서 이렇게 아 이제 약간 신경을 쓸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잘못된 거죠. 네. 이걸 한마디로 쫙 정리를 해드리면 똥하고 똑같아요. 예. 언제 닦습니까? 그럼 똥 싸고 언제 똥 닦으세요? 바로 닦아야지. 예. 한 10분, 20분 있다 닦으시는 분, 뭐 2시간, 3시간 있다 닦으시는 분은 똥딱지 만들어서 그때 닦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동안에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닦아요? 쌀 때마다. 아니 똥 싸고 안 닦을 때 있으세요? 뭐 어. 어떤 분들 그래요. 아침에 바빠가지고 그냥 나와요. 뭐 그러시면 바쁜 날은 똥 안 닦고 나오세요?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르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들어가서 그냥 잘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맞아. 너무 피곤해 들어가서 똥을 쌌어. 너무 졸려. 그냥 자야지. 그대로 주무시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똥 닦아야지. 간식 드시나요? 간식 평소에? 뭐 간식. 가끔. 안 닦아도 되는 건 녹차, 커피. 아메리카노, 시럽 안 넣고. 아, 네, 시럽 넣으면 닦아야 돼요. 커피나 녹차 빼고는 다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설탕 넣고 뭐 이런 거 무조건 닦으셔야죠. 이제 치과하고 화장실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어우, 하게 될까 봐 어우, 걱정이네요. 저는 아무리 술 좋아하는데 뭐술 먹고 들어가도 아무리 피곤하고 뭐 이런 이는 닦고 자요. 네, 무조건. 얘 약간 민감한가? 치아보험을 들어요 말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드시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 실제로 치아보험이 필요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혜택이라든가 그동안에 네네. 들어간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그렇게 혜택 받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거의 있는 분들은 그냥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치료를 많이 했던 분들 예를 들면 5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한 500만 원 들었어 치과에서 응? 그러면 슬쩍 들어놓으시는 것도 괜찮죠. 다시 하실 때가 됐어요.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하실 때가 또 그 정도 또 들어갈 때가 또 얼추 와요. 그치. 그리고 또 잇몸 질환이 좀 있으시다. 잇몸 질환이 좀 있으시다. 치과에서 잇몸이 좀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 그리고 이따 좀 피가 난다. 그러면서 또 슬쩍 들어놓으시는 게 좋죠. 기분이 근데 좀 안 좋다 이럴 때. 조건들이 좀 있어요. 뭐 조건들. 저도 알아보니까 뭐 충치 치료 같은 거는 뭐 한 최근 1년 동안 치료받은 흔적이 그 기록이 있으면 또 안 되시고 그 기간이 지나야 되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잇몸 치료를 받으시면 한 5년 동안은 또 가입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보험사 계좌는 아니고 네. 예, 저같이 그루터기 갈게요. 치과에 그 치아 보험에 관심이 많은 치과 의사가 전문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무슨 일을 하든 좀 오지랖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치과 원장님으로는 다 되게 무서워하는데 제가 가장 안 무서운 원장님으로 모시고 말도 많이 하시고 이수역을 꽉 잡고 계신 원장님이시거든요. 오늘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희 올라 이름 대고 가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올라가 한 건 했어요. 좋은 원장님 모시고 왔잖아요. 또 치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더보기란에 그루터기 치과 안내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요. 제가 제 일을 맡기는 원장님이니까 믿고 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였습니다. 안녕.